망나니 칼춤. 헌법 정신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통치 집단 정리가 마지막 소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윤 총장을 겨냥해서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정리해야 한다. 라고 썼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장소장님, 네. 이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열린민주당에 있는 저 분들은 윤석열 총장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었고 선거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저분들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 윤석열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험한 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그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당연히 국민들이 아는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최강욱 전 비서관이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할 텐데 저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는 복수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복수심도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량이 되는 국회의원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마음 자세를 잘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최강욱 당선인이 내일 받게 되는 재판이 구체적으로 변 변호사님 어떤 재판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 인턴 증명서에 대한 재판인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해서 인턴 증명서를 사문서를 허위로 위조했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전혀 인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허위 사실 내용을 함으로써 인해서 뭐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서 개입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서를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난 충분히 인턴을 어느 정도 내삼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했었던 거였지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죠. 그런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걸 전혀 구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단순히 친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서류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런 것이 또 입시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점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최강욱 당선자라든가 황희석 전 인권국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윤석열 총장 임명될 당시에 정말 엄청난 헌사를 하면서 올바른 검사의 표준인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었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라는 사실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과거에 정말 올바른 검사의 표장처럼 그렇게 극심한 헌사를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꿔서 아주 뭐 망나니 칼춤이라는 온갖 막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많이 있네요. 열린민주당의 득표율이 이제 5.4%. 5.4%. 예, 5.4%로 확인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자라든지 열린민주당 후보자들 여기서 막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고요. 근데 제가 좀 중점적으로 바라본 거는 누군가는 고발을 했으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누가 고발을 했냐? 국회에서 있다 보면 고소고발이 정말 남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고발을 했냐에 저는 좀 중점을 봐서 봤는데 최강욱 당선자를 고발한 데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고 법세연이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종배 대표인데요. 이분이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지지 선언을 했던 분이세요. 그러면 이게 이종배라는 분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고발을 했는지 좀 면밀히 좀 봤는데요. 이해찬 대표,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또 유은혜 장관, 이런 분들만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순수한, 정말 뭐 의도가 없는 순수한 고발이냐라는 의문 좀 듭니다. 예. 갚아주겠다라는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수 비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문서 위조, 신라젠 등등 부패 무리들께서 세상 바뀌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단다. 우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최강욱이라 우기군요. 완장차고 설치는 꼴이 가관이다. 내일 재판 잘 받으라. 피의자 태도가 많이 불량해 보인다. 뭘 잘했다고? 이라고 한마디 했군요. 박수님. 이게 지금 최강욱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국한된 저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비리정당, 위성정당 역할을 했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층을 끌어들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 범여권을 분류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3석밖에 못 얻었어요. 열린 그 민주당이. 저는 이제 정말 정치적 시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오래만 있었던 요상한 위성정당 사례로 끝나느냐, 아니면 별도의 행성으로 나는 나대로 주장하고 싶다, 열린민주당. 그러면 아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성정당들은. 새롭게 정당 만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건 합치든지 아니면 뭔가 정리를 좀 저는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최강욱 당선인이 이 검찰의 문제점을 저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부당한 압박을 했다고 몰고 가면 자칫 진중권 교수 말이 100% 옳은 것 같이 돼버려요. 예. 최강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검찰 계획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냐면 검경 수사권을 갖다가 경찰한테도 수사권을 주는 엄청난 큰 검찰 계획을 쭉 해오고 있고 곧 마무리가 공수처예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나올 때마다 바로 이게 제가 당시 조심해야 될 것이 검찰의 사법 정치화, 정치의 검찰화, 사법화.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최강욱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명하고 투쟁할 거 투쟁하시라 이거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빙산의 일각의 문제가 좀 큰 문제로 여기 확대가 돼버렸는데 이제는 검찰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거론된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또 검찰총장 간의 파열음은 저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선거도 끝났는데 계속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는 이건 집권 여당한테도 큰 저는 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